자, 세 번째로는 성격 오요인인데, 이렇게 이제 성격에 대해서 이 성격 심리학자들이 사실은 이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합의되는 성격의 정의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골드베그라는 사람이 주장한 성격이라는 거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는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 성향, 그리고 경영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가지로 인간의 성격은 구성되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많은 성격 심리학자들이 그 주장에 지지를 했고, 지지를 보냈고, 합의가 됐고, 그래서 최근에는 성격 그러면 보통 이렇게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 걸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그 오요인 이론을 통해서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외향성. 외향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뭐 이런 거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쵸? 모임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성격인데 이 외향성은 일단 그 특징이 굉장히 사교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마당발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모임이란 모임은 다 쫓아다니고 뭐 이런 성향을 보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당연히 외향적인 남자들이 내향적인 남자들보다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잘 알지 못하는 여성들과 더 잘 상호작용하더라. 그렇죠? 뭐 헌팅을 더 잘한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뭐 그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도 힘 있는 악수로 자신감을 전달하는 경향이 훨씬 높았다. 그리고 성취와 자극을 가치 있게 여기더라.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많다는 거죠. 이런 성향 때문에 높은 지위와 직업 이런 거 선호하고 어떤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발휘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이런데 재밌는 거는 이러한 외향성이 주관적 안정감, 행복이라고 했죠.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예측 변수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이 외향적인 성격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행복하겠네, 나름 행복한 삶을 살겠네 이렇게 얘기해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향성과 이 행복 간의 관련성은 굉장히 높아요. 예측 변인이라고 하잖아요. 심리학에서 이렇게 인과적인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인과성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측 요인 변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자존감, 자기 존중감이 있고 또 하나가 행복과 관련돼서 외향성이에요. 외향성 성격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어,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그럼 도대체 이런 그 외향적인 사람들이 왜 더 주관적 안정감이 높냐 보면은 책에 보면은 이런 거죠. 뭐 사교적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한 긍정적 대인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또 받게 되고 이러면서 좋은 긍정의 정서를 느끼니까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외향적인 사람들이 긍정적 보상에 대한 민감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뭔가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향적인 사람, 그러면 저는 내향성의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내향적인 사람들은 또 내향적인 사람들만의 특징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난 내향이니까는 행복한 삶은 못 살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은 우호성. 타인과 잘 지낼 수 있는, 친밀감을 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성격 특징인데, 이런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타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남을 잘 믿는 특성도 있고 순종적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자녀 양육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이 공감 능력 같은 걸 훨씬 더 잘 발휘한다는 거죠. 감정이입과 반응성을 보인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훨씬 굉장히 높더라.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더라. 꼭 정서 조절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더라. 우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월성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력의 과실을 더 빈번하게 택하더라.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라는 게 결국 대인관계인데,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내지는 뭔가 논쟁에서의 갈등인데, 이 사람이 우월성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한참 우리나라 그 내년 대선 때문에 각 그 정당들마다 그 사내 그 당내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 그럴 때마다 서로 막 네거티브하고 상대방 비방하고 지적하고,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갈등인데, 그때 그런 사람들이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자신의 지위나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보면 그 후보가 우월성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이런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우월성이 높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적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 성격 특성은 성실성입니다. 뭔가 성취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차원이다. 그렇죠?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걸 아주 열심히 하는 성격적 특징이 있죠. 유능함, 질서, 책임감, 신중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단순히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능하다라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책임감, 신중함 이런 걸로 성실성을 우리가 특징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성실성이 높으면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회피하더라. 이런 특징이 미국 연구에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애인을 뺏으려고 할 가능성이 더 적고, 이거는 그 교과서를 읽으면서도 더 성실하게 뺏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랬지만, 책임감이나 뭐 질서, 사회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자녀를 더 민감하게 살피고 갈등 해결 전략으로 협상을 많이 사용하더라. 그리고 당연히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그다음에 몸이 안 좋은 거 안 하고, 그렇죠? 뭐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고, 성실한 사람들이 배우자에게도, 그렇죠? 배우자에게도 굉장히 가정적이고 잘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의 성격 특성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인데, 뭔가 새로운 거를 접해보고자 하는 그런 성격 특징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얼리 어댑터라는 말도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전자제품 나오면 너무 궁금해서 사봐야 되는, 도대체 그게 뭔지, 그리고 뭐 새로운 낯선 곳이라던가 이런 데를 너무 궁금해서 가보고 싶은, 정말 안 가보면은 너무 궁금하고 밤잠 못 자고 뭐 이런 성격들 있죠. 이거 이제 개방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상상력도 풍부하고 감수성도 굉장히 미적이고 호기심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 그리고 뭔가 관습적인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렇죠? 약간 평가절하하는 특징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신경증 성향이라는 요인이 있는데, 이 성격 5요인 중에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러니까 부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격 요인인데, 신경증 성향이라는 건 일단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렇죠? 정서적으로 안정감 없고,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우울해하고, 걱정, 근심 많은 이런 성격을 이제 신경증 성향이 높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예민하고, 당연히 이런 그 신경증 성향에 대한 설명을 읽기만 해도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건강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정신질환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격 특성입니다. 실제 자기와 이성적 자기 간의 괴리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그에 대한 죄책감이나 아니면 자기 비하라던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격 5 요인의 5가지 그 성격 특징과 행복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외향성, 우호성은 행복과 정적인 관계더라. 외향성 높은 사람, 아까 행복을 거의 예측하는 예측 변인이라고 얘기했고,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 당연히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신경증 성향은 반대다.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로 설명이 될 거고요. 외향성, 성실성, 그 다음에 낮은 신경증 성향이
심리적 웰빙, 행복의 자기 수용,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과 정적인 관계가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개인적 성장과 정적인 관계가 있더라. 뭔가 새로운 것. 이 새로운 거라는 거는 놀이나 여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 새로운 책, 새로운 시도, 뭐 이런 거를 자꾸 피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장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다음에 우호성과 외향성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정적인 관계고, 낮은 신경증 성향은 자율성과 정적인 관계더라. 자율성도 스트레스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인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 강의도 마찬가지죠.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자율성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어야 되고, 필요하면 필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물어보면 답해야 되고, 자율적으로 뭔가 하는 게 거의 없죠, 사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별로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되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나한테 얼마나 자율성이 주어졌는가, 이게 이제 행복과도 그리고 스트레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신경증 성향,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아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불안도 높고 이러니까 뭔가 스스로 하라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불안해서. 그래서 신경증 성향은 자율성과 부적인 관계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격과 신체 건강에 관련된 얘기인데, 성격은 그 행복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신체 건강에도 많은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특히 면역 체계와 인간의 면역 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과 행복, 그 다음에 신체적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됐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교재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이 드레어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 행복과 관련된 7가지 성격 특성이고, 이 7가지 특성이 단순히 행복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에이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게리 스와츠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를 다시 정리해서 제시를 한 건데, 이 에이스는 주의, 연결, 표현의 앞글자를 떠서 에이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어텐드, 커넥트,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성격 특질로 게일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라는 건데,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고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보통은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 정서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럴 때 이런 거에 주의를 잘 기울여서, 지금 내가 막 두통이 너무 심해. 그러면 두통이 도대체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건지, 이번 주에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다시 힘든 학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나 너무 지금 학교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그냥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성격이 훨씬 더 건강하고 면역력도 증진시킨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참어. 이거는 참아야 돼. 그렇죠? 이거는 내가 표현하면 안 돼.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나한테도 나를 안 좋게 볼 거야. 이러면서 억압하는 거. 그렇죠? 고통스러운 생각, 고통스러운 감정, 고통스러운 환상, 고통스러운 기억을 무의식에 넣는 거를 정신 분석적 용어로 억압이라고 하는데, 참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말로는. 이렇게 억압적인 대처를 하면 당연히 화병이라고 그러죠. 참으면 생기는 병. 화병이 뭐예요? 결국은 심장병, 심장계 혈관, 혈관 쪽 관련돼 가지고 병이 생기는 건데, 이런 억압적 대처를 하는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크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에이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교재에는 기록을 해라. 매일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느낌 내지는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그 일과 어떤 관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속상했는지 화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하는 거를 연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이렇게 샘플로 기록지 같은 것도 있어요. 첨기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성격 특징으로는 털어놓기예요. 에이스 익스프레스랑도 비슷한 건데 이 펜베이커 킹이랑 펜베이커라는 사람이 자기 노출, 내가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을 누군가한테 털어내면 그런 걸로 충분히 개인적 성장과 행복을 촉진하더라. 특히 뭔가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숙고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그 노출하면서 이런 일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찾을 수 있으면 더더욱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 털어놓기에서 중요한 거는 정서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거, 잘 털어놓는 거, 이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우리 뭐 1학기 때도 공부했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서를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게 대인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정서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다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의 이 감정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여기 지금 부담스러우면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 일기라는 거고 꼭 일기가 아니더라도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뭐고 그다음에 내가 원했던 거는 뭐고 내가 원했던 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됐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안 됐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등등을 잘 글쓰기 하는 것만으로도 여기 보면 이 정신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고와 감정을 통합시키고 자기 인식을 심화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펜베이커는 글쓰기 치료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글을 씀으로써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 예전에 어떤 학생이 그러는데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비공개로 그러니까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거를 비공개 자기만 볼 수 있게 하고서는 거기다가 힘들었던 일, 힘들었던 생각, 힘들었던 감정 뭐 이런 거를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가지고 저장해서 올려놓으면 뭔가 나한테서 떨어진 것 같고 그 힘든 일이 그리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조금 좋고 글을 써서 그렇게 올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힘들었던 게 나로부터 좀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자기는 그렇게 스트레스 관리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글쓰기 치료에서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성격 특성으로는 강인성이라는 거예요. 강인성. 그래서 뭔가 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힘든 그 위기 상황에서도 버티고 존버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에버 존버 뭐 하여튼 이런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성격 특성인데 뭐 그 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이제 스트레스에 견디게 해주는 그런 성격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 강인성을 이 3C라 그래서 3C라 그래서 도전, 참여, 뭐 통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강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같은 스트레스라도 도전적인 기회로 여기더라. 그렇죠? 그러고 각각에 대해서 보면 이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 도전이라는 거고 참여라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진심으로 전력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력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참여라는 거고 통제라는 건 아까 내외 통제성 얘기했듯이 내가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내적 통제를 갖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강인성은 신체 정신 건강, 그다음에 심리적 안정감과 당연히 정적 상관이고 불안,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더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성격 특성으로는 자기 주장성이라는 건데 자신의 생각, 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다음에 나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표현하는 걸 얘기해요. 잘 얘기하는 거. 그래서 라자러스라는 사람은 이제 스트레스를 연구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나중에 스트레스 공부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라자러스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아닌 건 아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부탁이나 요청을
부탁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등 이런 거를 자기 주장성의 형태라고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부당한 대우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이런 거라고 했고, 이런 자기 주장성이 높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게 이 예시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환자들로부터 확인이 됐는데, 장기간 생존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에이즈에 걸려서 빨리 죽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잘 견디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성이 높더라. 이제 이런 게 확인됐다라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대표적인 면역 체계가 망가져서 생기는 질병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성이 높았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그리고 필요한 거는 요청하고, 이런 거를 잘 해낼 수 있는 성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타성,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랑의 힘,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기 복잡성인데, 자기 복잡성은 우리가 자기 개념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타성, 사랑의 힘. 이거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도 건강에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성격적인 특성.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남을 돕는데 몰입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더 건강하더라.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하니까 뭔가 긍정의 정서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행복감도 많이 느끼더라. 그러니까 뭐 건강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무조건 한다고 다 이게 우리 행복이나 건강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하는 특징의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건데, 단순히 남을 돕는 거, 기부하는 것도 남을 돕는 건데 그런 걸로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개인적인 접촉, 실제 가서 뭐 목욕을 시켜드린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청소를 해준다던가, 이런 개인적인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리고 친한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타성을 발현하는데 훨씬 더 도움되고, 친한 사람은 뭐가 또 얽히고 설켜서 결국 나중에 왜 안 도와주냐, 섭섭하다 뭐 이러면서 안 좋게 될 가능성도 사실 되게 높잖아요. 내가 순수하게 도와주는 마음으로 도와주기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 내가 꼭 도와줬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서 도와주는 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랑의 힘은 당연히,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받았다는 그 경험, 느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면역력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되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신체 건강과 관련이 되는 성격 특징 6개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이 성격과 정신건강에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제가 아마 OT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A타입 성격이라 그래서 성격 급하고 화 잘 내고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성격을 A타입 성격이라고 하는데, 심장계, 고혈압 뭐 이런 질병에 잘 걸리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성실성이 지나쳐서 굉장히 강박적인 사람들, 강박적이고 내지는 너무 참는, 억압도 마찬가지인데 억압은 심장병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그 암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강박적인 사람들, 강박이 높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불안도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더라. 그래서 이걸 타입 C 성격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